예, 이 특수상대론에서 물리를 하는데 제가 뭐 좀 수학을 미리 하고 간 이유가 뭐냐면 다 그만큼 쓸모가 있어서 한 건데 특수상대론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그 뉴턴 역학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이제 4차원으로 끌고 오는데 4차원으로 끌고 올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은 다름 아닌 방정식에 들어오는 물리량이 스칼라냐, 벡터냐, 뭐 텐서냐 이것만 열심히 신경 쓰면 그 이상은 별로 머리 쓸 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머리 쓸 건 없다고요. 물론 뭐 물리적인 의미는 수식 전개랑 좀 별개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수식을 잘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냥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스칼라, 벡터, 텐서 개념만 잘 활용하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물리량들을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특수상대론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. 그러면 뭐 스칼라, 벡터, 텐서가 있으면 스칼라를 제일 먼저 해야겠죠. 뉴턴 역학에서 등장하는 스칼라 중에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스칼라는 그냥 로테이션에 대해서만 이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뉴턴 시절에는 없었으니까 에너지다, 질량이다, 매스다. 로테이션 입장에서는 질량이랑 매스랑 같은 말이죠. 이게 뭐 좋은 후보긴 한데요. 뭐 굳이 따지자면 뉴턴 역학에서 매스보다 타임이 먼저 등장하고 4차원에서는 타임이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뉴턴 역학에서는 타임이 스칼라였으니까 혹시 여전히 스칼라에 해당되는 타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고요.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소문은 들어봤을 프로퍼 타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물리적인 세팅은 뭐냐면요. 우리가 지금까지 선형변환 위주로 얘기를 하느냐고 주로 다 이제 직선만 열심히 그렸었는데 처음으로 곡선을 그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곡선의 의미가 뭐냐? 어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체만 가속하는 거지 관성계가 뭐 갑자기 그러니까 물체를 관측하는 실험실이 갑자기 가속 운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. 실험실은 그냥 관성계에 어울리게 딱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고 거기서 그 실험의 대상이 되는 조그만한 입자 하나만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저 입자라고 방금 불렀었지만 저 입자처럼 생긴 놈이 만약에 뭐 시계 같은 걸 달고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저 오브젝트가 예컨대 뭐 원자시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개구리라든지 개구리도 나름 심장박동 같은 걸로 시간을 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시간을 잴 수 있는 놈이라고 치자고요.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질문 하나는 저 물체가 스스로 느끼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보조 장치를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저 코 무빙 프레임이라는 개념인데요. 뭐 가속을 어지간히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저 가속하는 물체의 트래젝토리는 컨티뉴어스한 커브가 나오겠죠. 그리고 뭐 컨티뉴어스할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한 커브라고 합시다. 그러면 접선 벡터 같은 거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접선 벡터 방향을 적당히 그리고요.
자, 저 코무빙 프레임이라 하면 뭐냐면, 그러니까 저 접선 방향을 시간축으로 갖는 가상의 새로운 관성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예, 역시 편의상 1 플러스 1, 그러니까 t 하나 x 하나만 있는 데서 생각하면 이게 이제 t 프라임 축이 되는 거고, 전에 로렌스 변환 뭐 처음 얘기했을 때 한 것처럼 적당히 기울어진 예, x 프라임 축도 그릴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요 점, 그러니까 저 t 프라임 x 프라임의 원점에 해당되는 점, 그 근처만 집중해서 보면 예, 과거에 뭐 어떤 가속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미래에 어디로 갈지 다 잊어버리고 요 한 점 근처에만 집중을 하면 뭐 가속도가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, 예, 저 물체가 느끼는 시간이 뭘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저 t 프라임 x 프라임 관성계에서는 저 물체는 속도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가속도는 있지만 속도는 없잖아요. 그 말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정지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저 프라임 관성계, 즉 코무빙 프레임에서 그 코무빙 프레임 실험실에 붙은 시계로 재는 시간이랑 상대 속도가 서로 없으니까 저 물체의 시계랑 저 프라임 붙은 관성계의 시계랑 상대 속도가 없으니까 잠시나마 두 시계가 일치를 할 거고요. 그거를 수식으로 쓰면 예, 저 프라임 관성계에서 델타 t 프라임, 즉 t 프라임의 어떤 시간 간격인데 중요한 건 얘가 상대 속도가 없어서 x는 잠시나마 x는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. 좀 오래 기다리면 가속도 때문에 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, 델타 x 프라임은 0인 상태에서 이걸 잰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같은 계산 결과를 살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. 예, 델타 x 프라임, 프라임 중요하고요. 델타 x 프라임이 0이니까 그냥 델타 t만 계산한 거랑 델타 t 프라임 제곱에서 델타 x 프라임 제곱 뺀 거를 스퀘어 루트 한 거랑 값이 같겠죠. 여기가 델타 t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.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변형을 하느냐? 예, 왜 굳이 간단한 식을 복잡한 식으로 바꾸느냐?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모양을 만들면 우리가 앞서서 강조했다시피 관성계를 바꾸어도 값이 안 변한다는 걸 알거든요. 예. 그래서 논리 전개를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저 프라임 관성계를 도입을 했지만 이 논리 전개가 끝나고 나서 이 결과를 놓고 이해를 할 때는 예, 처음부터 저 프라임 관성계 없이 그냥 언프라임드 관성계에서 dt 제곱 dx 재가지고 제곱 제곱해서 빼서 스퀘어 루트 취하면 예, 그러면 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스스로 느끼는 시간이 얼마일지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기록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뭐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걔한테 물어보는 거죠. 너 시간 얼마 지났니?라고. 그러니까 아토믹 클럭이라면 그 뭐 디스플레이가 있는 클럭이라면 디스플레이를 읽으면 되는 거고, 아니면 뭐 빛을 쏜다든지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예, 지금 방금 제가 열심히 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트라젝토리를 열심히 예, 각 시간의 위치가 어딘지 쭉 해가지고 저 커브를 그려낼 수 있으면 그 커브로부터 요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저 물체가 느끼는 시간을 물어보지 않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예.
그래서 다시 이제 공간 좌표가 3개라는 거를 기억을 상기해서 일반적인 프로퍼 타임을 정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위에서 적은 식과 거의 똑같은데 dt의 제곱 빼기 dx 3개의 성분의 제곱이고요. 괄호는 안 치는 걸로 통일을 합시다. 노테이션을. 이거를 좀 더 4차원 로렌스 변환을 제대로 배운 느낌으로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논리 전개 과정을 뭐 따라오면서 특별히 잘못된 거를 찾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계산한 시간은 정말로 저 움직이는 물체가 본인이 느끼는 시간인 건데 저거를 계산하고 추론하고 하는 거는 물체랑 같이 움직이는 데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같이 움직이는 프라임 관성계에서 계산하는 거를 상상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논리 전개에 필요한 거였고 그냥 그런 가상의 관성계 없이 처음부터 있던 저 언프라임 관성계에서만 계산을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해도 답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 프로퍼 타임은 로렌스 스칼라예요. 즉 저 언프라임드 관성계에 해당되는 관성계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관성계든 계산의 중간 과정은 달라지겠지만 똑같은 답에 도달을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상대론 관련된 교양서적에서 제일 열심히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인 쌍둥이 역설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프로퍼 타임과 저 코무빙 프레임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사람은 다시는 쌍둥이 역설 때문에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. 특수상대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쌍둥이 역설은 역설도 아닙니다. 그냥 가속하는 물체를 서로 다른 걸 2개를 그리고요. 그러니까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뭐 한 사람은 한 물체는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으로 갔고 뭐 다른 물체는 이렇게 가속 운동으로 갔다고 쳤을 때 저 프로퍼 타임을 계산을 하면 답이 달라지거든요. 근데 저 민코프스키 메트릭 가지고 저 인베리언트 타임 인터벌 그러니까 로렌스 스칼라인 스페이스 타임 인터벌을 가지고 시간을 재는 거를 프로퍼 타임이라고 했으니까 뭐 계산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지 뭐 어쨌다는 거냐 라는 반응을 보여야 상대론을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요즘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뚫려 있단 말이죠. 옛날엔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은 어느 도로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도착했을 때 자동차에 찍힌 주행거리 미터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. 차 2대가 움직였는데 다른 도로로 진행을 한 다음에 만나서 주행거리를 재보니까 다른 값이 나왔다. 그걸 가지고 누가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. 그래서 상대론에서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된 건데 뭐 이미 1970년대에 좀 군용 비행기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러고요. 아토믹 클락이랑 같이. 요즘 여러분들 갈 길을 잘 잡아주는 GPS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작동하는데도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물체들은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. 이게 그냥 물리적인 현실인 거고요.
그 상대론 관련된 교양서적에서 이 트윈 파라독스 가지고 좀 오래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양서적이라 그런 거겠지만 차마 저런 가속 운동하는 물체를 상정을 못하고 다 등속 운동하는 물체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그 논의에 어려움이 생기긴 생겨요. 왜냐 쌍둥이 형제가 뭐 형과 동생이 일정한 상대 속도를 가지고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근데 둘 다 가속을 못하면 영영 계속 멀어지기만 하겠죠. 그러면 나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정하기가 곤란해져요. 둘 중에 하나든 둘 다든 가속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면 예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교를 하자라는 데 의견 일치를 완벽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요 초록색으로 그린 이 그림처럼. 근데 등속 운동만 하면 영영 못 만나고 못 만나면 나이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합의를 못 보니까 패러독스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. 제가 아까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얘기했지만 출발점과 도착점을 고정을 하고 여행이 끝나야지 비교하는 게 무난히 되는 거지. 아직 가고 있는데 비교하자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.